우리는 인생에서 성공의 기준을 스스로의 인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두곤 합니다. 그만큼 대부분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를 타인의 틀 안에 가두는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들려드립니다.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뛰어난 자기계발 전문가로도 평가받는 심리학자인데요. 그동안 개인의 행복과 주체적 삶의 중요성을 주제로 30여 권의 저서와 수많은 강연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신작인 이 책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될 것을 주문하며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강조합니다. 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고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나의 가치를 만들고 증명하는 것은 오직 나뿐임을 자각하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유로워지는 습관들을 제시하는 책.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희생자란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도둑맞고 희생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 이런 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 타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생자다. 그들은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필요 이상의 수고를 감내한다. 희생물이 된다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감정을 통제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물이다. 인류 사회에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 요인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억압에 감금되지 않는 사람만이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내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희생물이 되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손쉽게 자유를 얻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한 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자유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음을 뜻한다. 작은 속박도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에 제약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생활할 수 없고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자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인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군. 사회의 평가는 권위를 쥐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사회는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자유란 당신이 반드시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이 요구하는 희생이 처음엔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중엔 당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 만큼 무서운 장치라고 깨달을 것이다. 간단하고 미묘한 타인의 조종으로도 우리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주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서는 곳마다 일의 주체가 될 때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자유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내적 습관이 된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마라. 우리 사회가 사람을 희생물로 만드는 수많은 전략 중 가장 유효한 방식이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이미 끝나버린 행동이나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당신을 묶어두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과거를 들먹이는 논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지, 절대 바뀌지 않는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자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드는지 경계하라.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비논리적인 수작을 거부하라. 나는 늘 동물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은 순수한 본능을 따르며 자신을 갉아먹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 불리는 월트 휘트먼은 플리피라는 시집에서 그가 사랑하는 동물을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묘사했다. 나는 몸을 돌려 짐승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매우 차분하며 스스로 만족한다. 여기 이렇게 서서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칭얼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번민하지도 않으며 지은 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들은 신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며 나를 구역질나게 하지 않는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미쳐가는 이도 없다. 다른 이에 무릎 꿇지 않고 수천 년 전 조상에게 절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땅엔 존경받는 이도 없고 불행한 이도 없다. 동물들은 지난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없다. 과거의 일을 곱씹지 않으며 비난에 맞대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라는 대조표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또한 동물의 행동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속박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무엇인지를 자각하자. 둘째, 그 과거를 이용해 세상이 어떻게 당신을 희생물로 만드는지 인식하자. 셋째, 과거를 자책하며 어떻게 스스로 제물로 전락하는지 의식하자. 넷째, 자발적인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또 타인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자. 불필요한 되새김질은 상처만 남긴다. 과거의 한 행동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한 행동은 그것으로 완결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이라고 인식하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때 무엇을 해야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했는지 수도 없이 곱씹으며 탈출구 없는 희생물이 된다. 과거의 일을 되새김질하며 그땐 그렇게 해야 했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번민하는 모습은 희생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반응이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기에 쓸모없는 되새김질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 부정일 뿐이다. 고민한다고 한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뀌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성장하든가 아니면 끝없는 후회 속에 갇혀 사는 것뿐이다. 아래는 과거의 행동 이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첫 번째, 날씨. 날씨를 바꿀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온, 바람, 비, 태풍 등의 날씨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살아왔는가. 굳은 날씨를 좋아하는 척할 필요는 없지만 날씨 탓을 하며 하루하루를 속박당하고 살 이유도 없다. 두 번째, 시간의 흐름. 싫든 좋든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혹은 너무 느리게 간다고 한참 투덜거린다.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조금씩 나이를 먹고 있다. 네 번째, 나이. 외모, 사고방식, 옷차림을 바꾸고 젊게 살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늙었다고 한탄하는 이 순간에도 세월은 흐르고 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다.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소용없으며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당신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여덟 번째,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슬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큰 병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당신이 무기력해진다면 이는 스스로를 희생물로 만드는 모양새다. 그 때문에 당신이 같이 알아눕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위로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렇게 된 걸 지켜볼 수가 없어.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슬픔에 매몰되지 마라. 타인에게도 슬픔을 전염시키지 마라. 비관적인 태도는 건강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슬픔을 전염시킬 수 있지만 특히나 자신을 해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홉 번째, 죽음. 일부 종교인들은 부정하지만 살아있는 육신을 지닌 채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최종적인 질병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비통함에 젖는다. 죽음에 대한 이 병적인 태도는 사실 많은 부분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라. 소설가이자 성직자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죽음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것을 신이 인류에게 주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열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 15살 제니퍼는 해변으로 소풍 가기 싫어. 거긴 사방이 모래야. 라고 칭얼거렸다. 맞다. 해변은 모래천지고 바위산은 돌투성이다. 바닷물은 짜고 강물은 흐른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또한 스스로를 희생물로 만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매번 불평하는 일은 천왕성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중 일부를 정리했다. 결코 다른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인해 고뇌하고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세는 없다. 시인이자 사상가 랄프 알도 에머스는 에세이 섭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여름에는 파리가 꼬이고 숲속을 걷다 보면 모기에 물리게 마련이다. 그로부터 100년 넘게 지났지만 여름에는 여전히 파리가 날아다니고 숲속엔 모기가 있다.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이 장을 시작하기 전 다음 리스트를 확인하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 뒤에 체크하면 된다.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닮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가? 시험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았을지 항상 궁금한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당신을 설명할 때 평범이나 평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다들 이렇게 한다. 이대로 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승복하는가? 옷을 고르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입었는지 확인하는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왜 남들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가? 다른 사람이 성취한 일에 질투심을 자주 느끼는가?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태도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할 때 내면의 기준에 따른다. 자존감 없는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비교라는 외부 기준에 의존한다. 사실 타인과의 비교는 누구나 한다.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비교라는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고 남처럼 변해야 할 이유도 없다. 사상가 에머스는 저서 자기 신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만의 신념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불멸의 업적을 달성하려는 자만이 진리의 이름으로 가로막히지 않으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한다. 결국 인간의 진실성 외에 신성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에머스는 매우 강하게 표현했지만 많은 이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만의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갈 만큼 강단이 없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신념을 고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에머슨이 말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시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가 얼마나 많은 삶의 부조리를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당신이 남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환기시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면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라. 자신 이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혹을 거부하라. 모든 존재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대의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나다.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욕망, 그리고 은밀한 감정이 당신의 것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인류라는 집단을 구성한다. 너무 다르다는 특성은 이 집단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신만의 독특함으로 위대함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그들을 숭배한다. 하지만 예수, 소크라테스, 간디, 토마스 무어,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인물인 헨리 트루먼과 윈스턴 처칠 같은 위인들은 당대의 독특한 개성으로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다. 이 독특한 개성이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훗날이 되어서야 재평가를 받았을 뿐이다. 학교 교실은 정상곡선과 같은 기준을 사용해 학생들을 적합한 사람과 부적합한 사람으로 가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성시되는 평균에 근접시키기 위해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 사회에 수없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생화학자 프레드릭 크레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획일과 표준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라고 꼬집었다. 이 모든 압박과 지속적인 암시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나 자신은 독특한 사고와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마라. 누구도 당신을 항상 이해할 수 없다. 당신 또한 다른 누군가를 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없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부 이해하는 남편은 없으며 아이들이 어떤 혼란을 겪으며 성장하는지 모두 이해하는 엄마도 없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구가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인간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신에겐 단순히 실망감만 생기지 않는다. 당신은 곧 그들의 희생물이 된다. 다음은 묵묵히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견지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겨라. 못 본 척, 안 들은 척 하는 것도 가끔은 덕목이 된다. 사람들의 못마땅한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불쾌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단지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는 잊어버려라. 가령 가고 싶지 않은 파티에 참석했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의상 인사를 주고받으며 입고 온 옷에 대해 가식적인 칭찬이나 하고 있군.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조용히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나 성가시고 못마땅한 것들을 지적질하며 예민하게 굴 필요도 없고 공격적인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도 상처를 입는다.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넘길 수 있는 것은 그냥 넘겨라. 모든 사람이 항상 정석대로 도덕 교과서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두 번째,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한다. 당신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말을 듣더라도 혹은 울화가 치미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먼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의 태도와 말이 거슬리더라도 무시하라. 당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가 무슨 권리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저런 인간을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런 생각을 하며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그들의 희생물로 전락한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줄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범하게 넘기든가 무시하라.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라. 그들의 행동이 정말 나쁜 일인지 자문하라. 그들의 언행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는 것도 좋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희생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것만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오랜 대화의 시간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세와 신뢰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흠잡을 데 없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인간관계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좌절감을 안겨주거나 생각만 해도 짜증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한 후 집에 돌아왔는데 또 다른 인간관계에 시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자. 내가 봐온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이다.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억지로 탐색하는 사이가 아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가 보는 것을 사랑하지 왜라는 해석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다. 또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정말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결혼한 지 5년 된 흔한 부부처럼 말하지 않는다. 왜 그랬어? 결혼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처럼 말이다. 사랑의 열병으로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당신 인생에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돌이켜보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관계를 업무처럼 밀어붙이지만 않는다면 나는 이런 관계 쌓기를 적극 격려하겠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과잉이다. 많은 커플이 함께 있을 때 사랑보다 고통을 먼저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완벽한 타인을 만났기에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는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미국의 작가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다. 오래도록 함께하려면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